시작할게요. 구름이에요. 어저께 뒷부분에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들 채워오라고 말씀드렸어요. 해왔어요? 빈칸 체크? 응. 했어요? 두 분 다? 네. 그래요. 잘하셨네요.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학습지 한번 확인해 가주시고 구름 파트예요. 단열팽창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단열팽창이라는 단어를 뭐 하실 수 있었냐면 설명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단열팽창. 요거 설명 한번 해볼 테니까 이해가 되는지 한번 보실래요? 단열이라는 뜻에 있어서 단열이 무슨 뜻이죠? 단열. 뜨겁게 해주는 뜨겁게 해줘? 뜨겁게 해주는 게 어떻게 단열이야? 뜨겁게 해주는 거는 뭐 복사라든가 아니면 열을 가해지는 거잖아. 가열. 네. 가열이 뜨겁게 해주는 거잖아. 단열이라는 게 뭐냐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단열. 차가운 공기 막아주는. 차가운 공기를 막아주는 거. 아, 그거 2학년 때 배웠죠. 막아주는 거 단열. 단열. 열을 막는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뭐라고 생각해요? 비슷하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좋아요. 그럼 제가 단열이라는 단어를 말씀을 드릴게요. 팽창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맞아요.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아주 좋아요. 자꾸 우리 찬율이가 말을 하려고 하는 건 되게 좋습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팽창이라고 한다는 건 이 정도 되는 풍선을요. 이 정도 되는 풍선을 하늘로 올렸어요. 대기권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커졌는 줄 아세요? 이만해졌어요. 혹시 이런 거 아세요? 이만한 풍선이 기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 안에가 팽창된다고요. 그 원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표면이에요. 여기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이에요. 이게 지금 이게 필요하진 않는 것 같아요.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엄청 중요한 거고요. 이거 개념이 이해되면 끝난 거예요. 작년에 이걸 이해를 못했어. 제일 1등짜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빗대 세우면 설명했는지 몰라. 김태현이 아주 이해를 못해가지고 이거를. 봐봐 얘들아. 여기에 어떤 한 애가 풍선 하나 갖고 있어. 이만한 거. 그런데 이 풍선이 요만했어. 근데 여기는 지표면이지 않니 얘들아? 그 땅이란 말이야. 그럼 공기가 많아. 공기가 많은데 또 기압 자체가 어떻게 되지? 내가 공기와 지금 기압을 얘기했어. 얘들아 기압은 있잖아. 공기가 벽으로 때려지는 압력이야. 다시 말하면 공기라는 것은 이 벽을 치는 압력이야. 벽을 치는 속도. 그러니까 벽 자체가 공간이 좁으면 압력이 높을 수밖에 없어. 근데 공간이 넓잖아? 그러면 압력이 높지 않아. 왜? 이 벽까지 가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더 압력이 세단 말이야. 이렇게 공간이 협소한 게.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는 압력이 세요. 그게 기압인데요. 지금 우리가 지표면에서의 기압을 1기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지금 이 풍선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공기요. 근데 공기와 이 공기가 그러면 이 뭐예요? 이 풍선 안에를 부딪히면서 여기에 기압은 몇 기압일까요? 이 풍선 안에 있는 기압은? 1기압. 맞아요. 1기압이에요. 여기가 지금 1기압이라는 거예요. 내 말 이해되세요? 안 되세요? 네. 돼요. 그런데요. 얘가 이걸 놓쳤어요. 얘가 이걸 놓쳤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산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뭐예요?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기압 자체가 대기권, 기권 자체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기압이라든가 변동이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친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공기가 어떻다. 공기가 어떻게 된다. 공기가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공기가 희박해져요. 여기는 공기가 어떤 편이죠? 많은 편이에요. 지표면에는. 공기가 몽골몽골 여기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런데 공기가 많은 곳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진다는 거죠. 공기가 많은 지표면에서는 1기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져요. 공기가 부딪힐 공간도 넓지만 공기가 부딪힐 그럴 공기들도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압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이 되세요? 낮아져. 그렇죠. 기압이 낮아져요. 쌤 이거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얘가 내가 여기서 1기압이라는 걸 잊지 마. 근데 얘가 이걸 놓쳤어. 그래서 얘가 올라갔어. 이게 올라갔단 말이야. 이렇게. 이걸 잊지 말라고. 그럼 얘가 여기까지 해서 올라왔어. 그런데 말이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에 올라갔더니 여기 안에 있는 지금 풍선 안에 있는 애들은 몇 기압이니? 1기압이야. 듣고 있니 찬유라?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공기들의 기압은 어떻게 되니? 여기는 지금 기압이 1기압보다 낮니 높니? 나는 낮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볼게. 이건 말이 안 되지만 0.8기압이라고 얘기해 볼게. 0.8기압이나 0.5기압 정도 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0.5기압이라고 얘기할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러면 얘들아 기압은 어디에서 어디로 움직이니? 그것도 이제 배우게 되지만 지표면에서 공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많은 곳을 고기압이라고 해요. 그리고 공기가 적잖아요. 그럼 여기를 저기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공기가요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럼 고기압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움직여요.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의 원리는 기압이에요. 바람의 원리는 기압이에요. 이게 바람이라는 거죠. 그럼 바람이 이 A에서 B로 부는 이유는 뭐냐면요. A가 공기가 많아서예요. 자, 그럼 다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1기압이에요. 여기는 0.5기압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압이 어디가 높다는 걸 알 수 있냐면 풍선 안에가 기압이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풍선 안에 기압이 더 높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기압들이 어떻게 될까요? 밖으로. 그렇죠. 팽창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기압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기압 자체들의 뭐가? 공기들이 팽창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팽창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선생님? 여기는 0.5기압이고 여기 풍선 안에 있는 공기들의 기압은 1기압으로 밀어내고 있어. 이 공기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1기압으로. 근데 여기는 0.5기압이야. 그럼 이 자체는 풍선에는 위에 올라와서 얘보다는 높으니까 더 나가려고 하는 거야. 더 나가려고 하는 기압. 그러니까 더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밀어내는 힘이 얘보다 큰 거야. 밀어내는 힘이 얘보다 크니까 얘가 덩치가 커지는 거야.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야.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라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팽창이라고 해. 팽창. 그런데 잘 봐봐. 이찬율이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냄비에다가 물을 끓였어. 그래서 여기 뚜껑을 다 팔았다고. 그런데 얘가 뚜껑이 막 바글바글 끓어왔더니 얘가 푹슉 뭐해? 이 뚜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왜 그런 거니? 이 물 자체가 가열을 해서 얘가 에너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기압 자체, 여기 있는 공기들이 뭐해지니? 막 활발해지면서 막 튀어나가는 거야. 그래 안 그래? 튀어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라는 건 뭐냐면 지금 뭐를 제공했어? 열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공기들의 입자가 어떻게 됐지? 활발해졌지. 그렇지. 그럼 공기들의 입자가 활발해진단 말이야. 그러면서 얘네들의 입자가 튀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잘 들어. 여기서는 아무것도 열을 준 사람이 없어. 누구도 여기다 열을 가하지 않았다고. 근데 얘는 자연스럽게 여기 안에 있는 공기의 압력으로만 뚱뚱해졌어. 팽창됐다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단열 팽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단열이라고 한다는 건 뭐냐면 열을 제공받지 않고 열이 단절된 상태에서 얘는 스스로 기압으로만 팽창이 됐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단열 팽창이라고 하는 거야. 선생님 여기에서의 풍선은 1기압이었어요. 이건 멀쩡해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 압력이 떨어져요. 0.5기압으로 얘를 밀어요. 0.5기압으로 바깥에서 사방에서 밀지만 안에서는 얘네들은 1기압으로 밀어요. 1기압으로 민다고. 그럼 니네 상상해봐. 내가 1기압으로 밀고 쟤는 0.5기압으로 밀어. 그럼 내가 더 많이 나가게 된다고. 이해돼 안 돼? 그러니 열이 커지게 되는 거야. 이해돼 안 돼? 그런데 이렇게 라면처럼 이 열을 줘서 얘가 입자가 활발해지는 열을 가해서 활발해지는 그런 입자들의 팽창이 아니야. 얘는 뭐냐면 열이 없이 팽창됐어. 그래서 우리 구름에 만드는 그런 다시 말하면 구름은 아니지만 구름인데 이 풍선이 올라가서 뚱뚱해진 이유는 이 풍선이 올라가서 팽창된 이유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열이 제공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열이 단절된 상태에서의 팽창이다. 이해돼? 이해되냐고?
열을 제공받아서 이렇게 공기들의 입자가 튀어나와서 팽창한 건 아니다. 아니다. 얘네들은 올라가서 기압 차이로 인하여서 팽창이 됐는데 그것은 열을 제공받아서가 아니다. 이해돼? 네. 그래서 단열 팽창이야. 열을 단절된 상태에서 열이 없는 상태에서 팽창. 그거를 우리는 단열 팽창. 그래서 단열 팽창이야. 그럼 여기에서의 개념을 한번 들어가 볼게. 써봐. 물체가 외부와 모를 열을 주고받지 않고 부피가 팽창하여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 써보세요 빨리. 그러면서 왜 그런 느낌이 오요? 네이션을 국립 네이션이나 네이스를 국립 적용을 안 시키고 물체가 외부와 물을 주고받지 않고 열을 주고받지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라면 끓여서 열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주고받아서 팽창한 게 아니라고. 부피가 어떻게 된 거야? 팽창했어. 그렇지. 부피가 커졌단 말이야.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니? 낮아지는 현상이야. 낮아지는 현상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여기가 지표면이야. 여기가 지금 강병호가 서 있어. 근데 올라가면 올라가 비행기 다녀. 그치? 비행기 다닌다고. 비행기 다녀. 올라가. 열도 오로라 막 있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되니? 점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니? 낮아진다고 얘기했어. 왜냐면 공기가 희박하거든. 그래서 입자 자체가 열을 받아서 커지지 않는 거. 열을 받지 않고 커진 거. 그거를 뭐라고 한다? 단열 팽창이라고 한다고. 완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들어가 보자. 자, 우리가 그럼 구름의 생성의 원리가 단열 팽창이에요. 구름의 생성의 원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작은 뭐가? 물방울이에요. 작은 물방울이 높이 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종의 구름은요, 물방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구름이라는 게 작은 물방울이 도대체 어떻게 높이 떠 있는 것이고 얘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구름의 생성 과정을 한번 이 그림으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공기가 중요한 표현입니다. 단열 팽창하여. 풍성을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단열 팽창했어요. 열을 받아서 팽창한 게 아니에요. 열을 받아서 그 냄비 뚜껑이 막 위로 올라가고 막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팽창된 게 아니라고요. 단열 팽창했다는 거는 열을 제공받지 않고 팽창한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또 낮아져요. 열이 제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면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뭐에서 만들어진다? 응결하여 만들어진다. 요게 구름의 생성 과정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이찬유 구름의 생성 과정 얘기해봐. 그러면 공기가 뭐예요? 단열 팽창했어요. 그리고 온도가 낮아져요. 그런데 거기에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졌으니까 수증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응결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다? 구름이에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 집중을 하면서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표면입니다. 여기 지금 누가 찬율이도 서 있고 강병호도 서 있고 이찬율도 서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이만큼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공기예요. 돌도 아니고요. 공기예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움직이겠죠. 근데 공기가 쭉 하고 올라간다요? 자, 우리 친구 그거 아세요? 햇빛이 이렇게 있어요. 햇빛이기는 좀 그렇지만 햇빛이라고 봅시다. 뭐니 꽃도 아니고. 햇빛을 받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 햇빛의 열을 지표가 받아요. 지표는 뭐예요? 땅이거든요. 땅은 뭐예요? 모래라고 할 수도 있고 흙일 수도 있어요. 근데 땅이나 모래나 흙은 어디보다? 강물보다 혹은 바다보다 어때요? 빨리 뜨거워지고 빨리 맞아요. 식어져요. 그걸 우리가 비열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비열로 인해서 열이 금방 올라간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막 덥다고 난리가 나서 니네들 막 더워요 막 이래. 왜? 뜨거워지니까. 그럼 여기 있는 공기들이 스르륵 하고 올라간다? 왜?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뜨거워. 무슨 현상? 대류 현상. 공기들이 살짝 윗자로 올라가요. 이렇게. 이거를 위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 그런 거야. 근데 지금 공기가 지표면에 있는 거야. 공기가 지표면에 있어. 지표면에 있는데 여기서
단열 팽창이라고 적어볼게요. 단열 팽창이 됐어요. 왜냐면 이 공기가 스르륵 하고 올라갔단 말이야. 공기가 이렇게 스르륵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가 지표가 뭐 돼서? 가열돼서. 그렇죠. 지표가 가열이 돼서 공기가 일로 움직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얘들아. 지금 여기에서 일로 간 거야. 얘들아. 공기가. 여기서 일로 간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기가 이만했던 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요만해졌어요. 요만해진 거예요. 공기가 조금 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커진 거를 뭐라고 하냐면 단열 팽창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의 누르는 기압은 뭐다? 1기압인데 바깥에서 누르는 기압은 0.5기압이라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적어 놓읍시다. 그러니 얘가 커질 수밖에 없죠. 미는 힘이 더 안에서 미는 힘이 크니까. 이렇게 올라가면서 온도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들어갈게요. 공기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돼서 얘가 올라가다 못해 어디에 도달하냐면 우리 친구들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이슬점이라고 한다는 거 잘 들으세요. 자, 여기 수증기죠. 이렇게 여기에 있는 수증기가 점점점 냉각돼서 어디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여기가 포화 수증기예요. 그럼 내려가면서 뭐가 돼요? 응결되기 시작한 거죠. 우리 친구는 이만큼 토해내는 거예요. 물방울로. 여기 이제 응결점이에요. 여기. 이슬점에 도달했다는 건 얘가 일로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뭐 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슬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얘가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진다. 응결이 일어나 구름이 만들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지금 한 번만 적어보실래요? 제가 또 와서 같이 적어드릴 건데 혹시 요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적으실 수 있는 거 빨리 좀 적어봐 주세요. 괜찮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자꾸 진행형을 못 쓰면 어떡하냐? 너? 인형아. 자꾸 진행형이 이해가 안 가요? 응? 물어보는 거야. 저거 했었나? 고치는 거. 인형아, 이거 바로 들어가 볼 수 있겠냐? 서연아 얘기해줘. 공기가 상승했어.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되니? 팽창해. 부피가 팽창한다라는 거. 부피가 커졌다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우리가 무슨 팽창이라고 말할 수 있어? 가로 열고? 그렇죠. 단열 팽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기온이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그렇죠. 기온 하강이에요. 기온이 하강이 되면서 우리가 어디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한다.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우리는 뭐가 된다? 이 수증기가 뭐가 된다? 응결이 된다. 그래서 응결이 된다는 건 물방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만들어진다. 순서예요. 얘가 시험 문제고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단열 팽창은 뭐고 이슬점에 왜 도달하는지. 왜? 기온이 떨어지잖아. 그럼 이슬점에 도달해. 이슬점에 도달한다는 건 우리가 그래프상에서 어디에 만나는 거야? 이 A가 A 다시에 만나는 거야. 얘가 일로 왔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야? 기온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럼 얘가 이렇게 A2-가 되면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지. 왜? 응결핵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제 응결핵 들어가 볼게요. 수증기의 응결핵이 뭔지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수증기의 응결이. 수증기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 기체예요. 이게 응결이 일어나야 돼. 이 응결이 잘 도와주는 작은 알갱이. 응결이 잘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작은 알갱이. 그것을 응결핵이라고 한다. 여기다가 소금을 좀 집어넣자.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할 때 소금을 집어넣거나 우리 친구들 먼지를 집어넣거나 연기를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응결이 더 잘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거는 실험할 때 응결행을 집어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우리가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또 구름이 생성된다는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지표면에서 뭐가 올라가야 돼? 왜 풍선이 올라갔을까? 그렇죠. 지표면이 가열해서 공기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뭐냐 이거야. 공기가 뭐 해야 되지 우선은? 상승해. 공기가 상승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천일아 그런 게 있잖아. 공기가 여기서 계속 머무르는 이유는 뭔 줄 알아? 여기가 추워서야. 지표면이 추워서 여기서 얘들이 안 움직이는 거야. 너 대류 알아 몰라? 대류 공기가 순환하는 거야. 대류가 뭐야? 병호야, 대류가 뭐니? 공기나 물이 뜨거운 거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거 이런 거. 맞아요. 액체나 기체죠. 뜨거운 거는 뭐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대류라고 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공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공기가 뜨거워져서. 잘 보세요. 지표면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공기 입자들이 여기 계속 있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곳은 공기 입자가 둥둥 떠요. 이렇게 떠서 위로 올라가요. 이거 왜 그러냐고요. 여기 지표면이 가열이 됐어요. 뭐에 의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가 뜨거워. 뜨거우니까 공기들이 밑에 있지 않고 어떻게 되는 거야?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왜 안 올라가요? 가열이 못 받은 거예요. 지표면이 가열받지 못한 거예요. 추운 거예요, 여기가요. 그러면 구름이 생성된다는 거는 공기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올라가는 경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지표면이 뭐 되게? 불균일하게 가열될 때. 불균일하게 가열될 때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에 있는 지표면만 가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공기들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슉 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이 공기예요. 공기가 올라간 이유는 뭐냐면 여기만 가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그냥 지표면이 뭐 될 때, 가열될 때로 외우셔도 돼요. 또 하나,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가 서 있어요. A라고 합시다. 자, 여기 B예요. 자, 여기는 예를 들어서 들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면 약간 산에 있는 언덕, 이렇게 이렇게 산에 있고 이렇게 뭐 강은 아니에요. 산입니다. 이렇게 산이 있고 여기는 그냥 들판이에요. 약간 땅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태양은 똑같이 얘네들한테 뭐를 줘요? 태양열을 줍니다. 그럼 지표면은 열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공기가 여기 A는 여기 A예요. 여기는 B 공기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무래도 산이 있다 보니까 덜 받은 거야. 여기가 더 많이 받으면서. 그러니까 여기 덜 받았다고 쳐보자. 그럼 여기 B에 있는 애들은 들판이야. 여기 B야. 들판이어서 뭐 장애물이 1도 없어. 그래서 공기들이 여기 공기가 이렇게 있었어. 공기가 100개 있다 보자. 뻥이야. 공기 100개 있다고 제발 이해를 좀 해줘. 공기가 100개 있는데 지표면이 가열이 돼가지고 얘네들이 둥둥 뜨기 시작해. 왜? 여기 뜨끈뜨끈하니까. 그걸 대류라고 해. 그러면 얘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올라가. 여기 있는 100개 공기 중에서 한 80개가 올라갔어. 그럼 여기는 20개가 있어. 그러면 여기는 뭐야? 지표면을 기준으로 여기는 저기압이야. 왜냐하면 여기도 공기가 똑같이 100개 있었거든. 잘 들어. 잘 들어야 돼. 공기가 여기는 지표에 100개가 있었어. 그런데 여기는 A는 B보다 가열이 덜 됐어. 그래서 올라가도 올라가지만 한 20개만 올라간 거야. 몇 개? 공기가 20개만 올라갔네. 여기는 위에 대기권이야. 여기는 지표면이야. 기준은 지표야. 다시 할게. 기준이 지표라고. 기준이 지표라고. 그러면 A의 지표는 공기가 몇 개야? B의 지표는 공기가 몇 개야? 몇 개야 공기가? 20개. 80개 올라갔잖아. 내 말 이해돼 안 돼? 자, 기준이 지표야. 기준이 지표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어디가 고기압이야?
기준이 지표라고. A가. 지표가 A가 고기압이야. 왜냐면 여기도 선생님 100개인데요. 아래 위로. 여기도 100개인데요. 그게 아니라 지표가 기준이라고. 땅이 몇 개 있냐고. 100개. 여긴 땅 몇 개야? 20개. 그럼 어디가 높아? 여기가 높아. 여기가 고기압이야. 여기 무슨 기압이야? 저기압이야.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어. 그럼 바람은 여기서 일로 불어온다. 어? 바람은 이렇게 분다고. 내 말 이해돼? 네. 이렇게 분다고. 그러면 여기가 다시 공기압, 기압들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하면서 이 저기압에 있는 애들이 공기가 많아지겠지.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얘들아 봐봐. 여기 공기가 20개가 올라갔어. 그러면 20개가 올라갔다는 건 지금 공기 자체가 뭐야? 여기 지금 내가 지표가 100개라고 그랬고 여기는 저기압 20개야. 저기압 20개라는 건 공기가 뭐 된 상태야 지금? 올라. 저기압은 공기가 어떻게 된 상태야? 상승된 상태잖아. 하지만 고기압의 상태는 어디가 많아? 공기가 어떻게 된 거야? 하강한 상태라고. 고기압인 상태는 공기가 하강돼 있는 상태고 저기압에 있는 상태는 공기가 상승된 상태라고. 내 말 이해돼? 자, 내가 예를 들어주려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옮겨갔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여기는 지표에 공기가 많아 안 많아? 많아. 왜? 몇 개가 있어 지금? 한 80개 있잖아. 20개만 올라가고.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건 공기가 지금 어디에 있다라는 거야? 하강이라고 얘기해달라는 거야. 바닥에 많이 깔려 있다고. 근데 여기는 저기압이야. 왜 저기압일까? 저기 있는 고기압에서 일로 바람이 왔다라는 건 여기 있는 공기들이 어디로 올라갔다는 거야? 위로 올라갔다. 그러니까 저기압인 상태는 공기가 바닥에 있다 없다 많지 않다. 즉 저기압인 상태는 공기가 바닥에 있다 없다 많지 않다. 그래서 저기압인 상태는 공기가 어떻게 된 상태다? 상승되어 있는 상태다. 내 말 이해돼? 저기압이라고 말한 상태는 공기가 어떤 상태라고? 공기가 상승된 상태라고. 근데 고기압은 이 고기압은 공기가 바닥에 있어서 공기가 어떻게 된 상태라고? 하강된 상태라고. 내 말 이해돼 안 돼 이거? 이게 좀 어려워. 봐봐. 저기압 중심은 공기가 모여들 때야. 저기압은 공기가 내가 올라갔다는 거라고 그랬어? 내려갔다 그랬어? 올라갔다 그랬잖아 저기서. 이게 저기압이라고 그랬잖아. 저기압은 공기가 어떻게 된 상태야? 상승. 왜? 지표면에 공기가 없잖아. 왜? 저기서 온 거잖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가 온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온 거 아니니? 네. 여기에 공기가 왜 적어? 상승해서. 그러니까. 근데 여기가 뭐라 그래? 무슨 기압이라 그래? 저기. 그래 여기잖아. 저기압이라는 건 공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상승했다는 거야. 똑같은 포인트야. 얘는 뭐야? 지표가 뭐 했어? 가열했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공기가 올라갔어. 여기는 뭐야? 여기 바닥이 지표가 공기가 없어. 그 걔네들은 공기가 여기가 저기압으로 인하여서 공기가 뭐가 됐어? 상승된 상태야.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라고 돼 있는데 저기압 중심이라는 건 공기가 많은 곳에서 공기가 적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잖아. 내 말 이해되니?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은데, 갈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뭐 어려우면 조금 이해가 되면 우선은 지표가 가열될 때 구름이 생성된다.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든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공기가 지표면에 없어서 저기압 상태가 됐을 때 공기가 만들어진다. 아니 구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외워야 돼. 지표가 뭐 될 때? 지표가 뭐 될 때? 저기압일 때. 지표가 저기압일 때 구름이 만들어진다. 또한 지표가 어딜 때? 가열될 때. 지표가 가열될 때 구름이 만들어진다. 지표가 저기압일 때 구름이 만들어진다. 왜 저기압일 때야? 공기가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산에 비탈을 타요. 여기 지금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공기가 산을 타고 어떻게 되죠? 공기가 산을 타고 어떻게 해요? 상승할 때예요. 전 공통점이 느껴질 거예요. 공기가 다 올라갈 때예요. 공기가 다 올라갈 때입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따뜻한 공기와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는 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다다음 시간 정도. 잘 봐. 잘 봐. 자, 너네 따뜻한 공기는 위에 올라가 있을 것 같아? 밑에 있을 것 같아? 따뜻한 공기는 아니 대류를 얘기해줬잖아. 대류가 뭐야? 따뜻한 게 위로 가고 차가운 게 아니야. 아니 그게 너 그거를 몰랐었어? 2학년 때 배운 거 아니야? 네. 아니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덥잖아. 그럼 더운 건 다 위로 올라가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 과학 시간에만 배우는 게 아니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 친구들. 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따뜻한 공기를 우리가 누구라고 합시다. 네, 강병호라고 할게요. 강병호 좀 부드러운 데가 있어요. 내가 제일 잘 모르지만 차가운 공기가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해서 얘가 차갑진 않아요. 쟤도 좀 따뜻한 애예요. 우리 찬율이도.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치읓이 들어가니까 차갑다고 해볼게요. 우리 찬율이는 차갑다고 해볼게. 병원은 따뜻하다고 해볼게. 둘이 뭐 했어? 둘이 뭐를 했다고 칠까? 아, 지금 차가운 공기 찬율이가 자동차를 끌고 가고 있어요. 따뜻한 공기 강병호가 자동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너는 차가 나중에 뭐 끌고 싶어? 차 안 좋아해? 저는 그냥 자동차. 좀 그랜저. 아 그랜저. 아 그냥 그랜저래. 너는 BMW. BMW. 자 너는 어디 타고 싶어? 저요? 차에 관심 모르는. 아니 어디에 타고 싶냐고. 저 BMW. BMW 좋아. 강병호하고 정인찬하고 둘이 찬유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랜저를 타고 온 찬유리가 차를 바꿨다는 소리를 안 한 거야. 자기 오늘 멋지게 애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차를 멋지게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병호는 이찬이를 태우고 BMW를 타고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데 서로 몰랐던 거지. 근데 얘네들이 서로 딴짓하다가 둘이 박아버렸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 교통사고가 났어요. 어떻게 될 줄 아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뒤에서 봤어요. 아니요, 서로 그냥 거의 80도로 그냥 80km로 서로 맞박쳤어요. 그런데 따뜻한 공기인 강병호는 성향이 따뜻하기 때문에 위로 붕 뜹니다. 위로 붕 떠요. 얘가 이렇게 박았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운 공기인 찬율은요 무거워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찬율이는 따뜻한 공기인 강병호 차를 이 차 바닥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차가 바닥으로 끌고 들어가고요. 그걸 타고 강병호하고 이찬이는 하늘을 나는 것처럼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사실은 그냥 얘가 붕 떠버려요. 원래는 이렇게 되면 우리 이런 예를 들면 안 되는 거거든. 선생님이 미안한데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따뜻한 공기는 사람이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차가운 공기는 자동차예요. 그러면 이걸 둘이 박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붕 뜨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이제 얘를 치면서 붕 떠버리는 거고 얘는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고. 그래서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는.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어가지고 한번 좀 말도 안 되는 예를 들었지만 그래서 따뜻한 공기하고 찬 공기가 만나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요 이 찬 공기는요 이렇게 가고 있고요. 따뜻한 공기도 여기서 이렇게 따라오지요. 그러면요 찬 공기 위를 타요. 누가요?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는 밑에 있고 따뜻한 공기 위에 있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만날 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선생님 지금 뭐 하신 거예요? 이거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4가지야.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4가지라고. 첫 번째 지표가 뭐 했을 때? 가열될 때. 또 두 번째 공기가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여들어서 지표가 공기가 별로 없을 때. 지표가 공기가 없다라는 건 이 공기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그렇지, 상승했다. 그러면 지표면은 무슨 기압이다? 저기요. 그렇지. 지표면은 저기압이 되는 거야. 자, 그럼 산의 비탈을 타고 공기가 계속 상승하고 있을 때 또한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지. 자, 이 4가지는 다 어떤 경우다?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공기가 상승해야 구름이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해가 안 되면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은요. 다음 타임 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우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구름의 모양 볼게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양이 이해도가 좀 있어야 돼요. 자, 이거를 저군형이라고 쓸게요.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설명만 할 테니까 조금 적어주세요. 저군형이고요.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칭운형이라고 해요. 칭운형. 자, 집중해서 잘 좀 봐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트럭 알아요? 트럭? 자, 트럭을 우리가 적재한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적재. 네. 이게 제자가 이게 아닌 걸 수도 있어. 이걸 수도 있어. 적재라는 건 뭐냐면 이 적자가요. 쌓을 적자예요. 차곡. 그래서 1톤 적재, 2톤 적재.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위에 여기를 또 쌓고 이 위에 이걸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그래서 트럭이 되는 거예요. 트럭 차동 이게 트럭을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적재라고 해요.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적자는 구름 문자 쌓을 적자. 그래서 구름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쌓여진다. 어떻게? 위로. 이 모양을 저군형이라고 합니다. 저군형의 구름은 공기의 상승이 어떨 때 이루어질까? 위로만 올라가니까.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입니다. 아주 강할 때 공기가 빠른 속도로 슉 하고 올라갈 때 저군형 구름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세요? 수직으로 발달하는 구름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반드시 이 저군형 구름으로 인해서 소나기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칭운형 구름. 칭운형 구름이라는 건 얘들아 층층층이다. 이렇게 넓어. 어머 선생님 너무 양떼구름 같아요. 양떼구름 층층층층. 이것도 쌓는 기분은 있지만 더 옆으로 퍼져. 옆으로 퍼진다라는 건 뭐냐면 수직으로 아래 위가 아니야. 옆으로 퍼진다는 느낌이야. 이거 봐. 이런 표현이잖아. 이런 표현. 그치? 옆으로 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수평으로 발달했다. 수평으로 발달한 구름이다. 이때는 공기 상승이 약할 때야. 공기가 위로 많이 못 올라갈 때야. 이런 구름들은 우리가 이슬비라고 한다. 비가 보슬보슬 오는 경우. 비가 보슬보슬 오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내일 이어서 수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이거 한 거만 잠깐만 보고 바로 영어로 넘어갈게요. 오늘 했던 거예요. 자, 수증기가 응결해요. 자, 보세요. 공기덩어리 보이세요? 지표예요. 수증기죠. 수증기는 기체예요. 근데 얘가 올라갔어요. 왜냐면 공기가 올라갔다는 건 공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승됐다라는 거. 첫 번째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열. 지표면이 뭐예요? 가열.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저기압일 때. 어디가? 지표가 저기압이라는 건 지표면이 공기가 많다 적다? 적다. 그러면 공기가 어떤 된 상태야? 상승된 상태니까. 그 다음에 산을 타고 공기가 올라갈 때. 산을 타고 공기가 올라갈 때. 네 번째는 뭐였냐면 찬 공기하고 따뜻한 공기하고 박았을 때. 그럴 때도 공기가 다 상승합니다. 이 네 가지의 상황에 공기가 올라갑니다. 이 네 가지의 이유로 찬유라 공기가 올라간 거야. 이해돼 안 돼? 올라갔어. 근데 얘는 단열 팽창이 돼. 갑자기 이 공기가 이만큼이나 뚱뚱해진 거야. 그건 뭐냐면 여기서 0.5기압을 밀었고 여기서는 미는 게 자체적으로 1기압을 밀어 제끼니까 얘가 커지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열을 제거한 팽창이야. 열을 가해줘서 얘가 입자들이 팽창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얘를 단열 팽창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를 막 기압이 너무 막 1기압으로 세게 밀다 보니까 힘이 빠져. 온도가 없어. 내가 에너지가 없어. 기온이 하강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올라갔네. 너무 위로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서 0.175씩 온도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응결, 이슬점에 도달해. 이슬점이 도달했다는 건 이때부터 뭐가 되는 거야? 응결. 그렇지. 응결이 돼서 물방울이. 그러니까 수증기가 도저히 기체로 있지 못하고 물로 빠져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물방울이 되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얘네들이 층층층층층층층 이런 식으로 구름이 만들어지면 층운형이 된다는, 아니 적운형이 된다는 얘기죠.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자, 구름은 어떤 이거 구름이 상승되는 이유 4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구름이 상승되는 이유. 지표면이 가열. 그 다음에 공기가 산을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났을 때 지표가 저기압이니까 공기가 올라간 상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름의 모양은 적운형과 층운형 구름 얘기했어요. 그렇죠? 적운형이라는 건 위로 수직 상태로 쌓아진 거. 소나기성 강할 때, 공기 상승이 강할 때. 층운형이라고 하는 건 공기 상승이 약할 때, 지속적인 미 옆으로 퍼지는 거. 자, 그 다음 때 이제 요거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요, 제가 설명을 잘 안 드려요. 왜냐면 이게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렵게 하나씩 다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열대지방이랑 저위도에서 나오는 병합설의 비나 눈이고요. 여기는 중위도나 고위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 해서 얼음알갱이 눈이 떨어지는 비. 눈도 떨어지고 비도 떨어지는 거. 근데 얼음알갱이 비야. 얼음알갱이 눈이고. 근데 여기는 뭐야? 기껏해야 0도씨라고. 그러니까 따뜻한 지역에서 내리는 비란 말이야. 여기는 큰 물방울하고 물방울이 합쳐서 큰 물방울이 돼. 이거는 지금 외워도 나중에 시험 볼 때 또 외워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병합설. 이걸 뭐라 그래요? 빙정설. 라고 하는데 여기는 어디서? 여기는 따뜻한 지역에서. 여기는 어디서? 여기는 극지방에서. 근데 여기는 보세요.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나서 비가 되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얼음 알갱이와 수증기가 만나서 눈이 됩니다. 요 과정이 좀 어려워요. 요거는 좀 다 외워야 돼요. 되게 많이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만 해볼게요.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하늘에 떠 있는 거. 구름. 공기가 외부와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거. 단열 팽창. 구름이 생성되려면 공기 덩어리가 뭐 해야 돼? 상승해야 돼. 그러면 위로 솟는 모양. 승훈이 아니다. 적재, 적운형. 적적적적적적적. 트럭 생각하세요. 네. 옆으로 퍼지는 거야? 층운형. 네, 층운형. 자, 공기 상승, 단열, 팽창,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 자, 다음 같은 A 지점,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자, A 지점에 있던 공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요. 근데 상승했어요. 단열 팽창 일어났고 이슬점 도달했고요. 그 다음에 물방울 생겼어요. 그러니까 같이 A 지점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B 지점까지 상승합니다. 이게 얘까지 올라갔어. 그치? 네. 주변의 기압이 높아진다. 주변의 기압이 높아졌니? 낮아졌어. 공기 부피가 팽창한다. 낮아졌어. 맞아. 공기의 기온이 낮아진다. 낮아졌어요.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한다. 기온이 낮아지니까. 그렇지. 저렇게 똑똑해야 되는 거야.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어떻게 돼요? 그 생각하시. 낮아져요. 아,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 기온이 떨어졌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그러니까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는 건 맞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맞는 얘기예요.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슬점 도달하는 건 우리가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지나쳐서 냉각되는 거 아니니? 맞지? 네. 공기의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 아니. 상대 습도가 낮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뭐랑 연관이 있는 거죠? 습도. 수증기량하고. 현재 수준. 수증기량하고 기온하고 상관이 있는 거죠. 우리 친구는 기온이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습도는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수증기량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습도도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공기의 상대 습도가 낮아진대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대 습도가 높아지죠. 왜요? 기온이 맞아. 낮아지니까. 맞아요? 이것도 말씀 따로 드릴게요.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깁니다. 맞죠. 맞죠? 그래서 애매한 거는 뭐예요? 살짝 애매한 거.
요거 두 개 또 더 다시 또 설명을 또 드리면서 내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숙제를 해오라고 하진 않지만 워투를 보면서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